딱 카톡 알림음이 울립니다. 일십 3시간째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접속 중이라는 초록불이 켜져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왜 아닐지 가슴이 조여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마에 열이 올라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유난인 걸까요? 미국 심리학회 APA가 2021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전체 성인의 약 50%가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의 절반은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왜 연락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는지, 왜 쿨한 척이 습관이 된 건지, 그리고 이 패턴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스마트폰입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라는 기기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페어링은 신호를 보내고 상대가 수락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불안형 애착은 이렇습니다. 연결이 끊어질까봐 1초마다 신호를 쏘아댑니다. 스캔, 스캔, 스캔. 과부하가 걸립니다. 배터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상대방 기기는 신호폭탄에 지쳐서 슬그머니 블루투스를 꺼버립니다. 불안형은 더 미치도록 스캔합니다. 이게 연애에서, 우정에서,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폰을 집어듭니다. 잠들기 전에 보낸 카톡, 읽음 표시가 없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샤워하면서도 폰이 신경 쓰입니다. 물기 묻은 손으로 화면을 확인합니다. 아직 안 읽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30초마다 화면을 켭니다. 잠금 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 뒤가 뻣뻣하게 굳어갑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모니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화난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내가 어제 뭐 잘못했나?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싸이월드 시절 방문자 수를 새로 고침하던 손가락이 지금은 카톡 알림을 새로 고침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후 2시 28시간째 손가락이 떨립니다. 참다 참다 결국 보냅니다. 왜 답장 안 해? 바빠. 보내고 나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또 이러고 말았습니다.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기 혐오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위잉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미팅이었어. 겨우 이 한 줄에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숨이 돌아옵니다.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30초 전까지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괜찮아집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매일 반복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익십 당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 답장이 늦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돌리는 분, 댓글로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미네소타 대학교가 30년간 추적한 종단 연구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백 명의 애착 패턴을 추적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생후 18개월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30대의 연애 패턴을 예측했습니다. 블루투스 비유로 돌아가면 당신 스마트폰의 페어링 설정이 돌전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공장 출하 설정이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회피형 애착. 스마트폰으로 치면 비행기 모드입니다. 블루투스 자체를 꺼버린 겁니다. 연결 요청이 들어와도 수신 자체를 차단합니다. 겉으로 보면 쿨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인이 힘들다고 해도 그래 힘들겠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친구가 속마음을 꺼내도 조언 한마디 던지고 화제를 돌립니다. 겉은 평온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비행기 모드를 켠 스마트폰도 내부에서는 계속 작동하고 있거든요. 앱은 돌아가고 알림은 쌓이고 저장 공간은 차오릅니다. 그냥 외부로 연결이 안 될 뿐입니다. 회피형이 쿨한 게 아닙니다. 연결이 무서운 겁니다. 페어링을 하면 상대가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전부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드를 켭니다. 연결을 차단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불안형은 과부하 스캔, 회피형은 비행기 모드.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형이 미친 듯이 신호를 보냅니다. 회피형은 신호가 많아질수록 비행기 모드를 더 단단히 걸어 잠깁니다. 불안형은 연결이 안 되니까 더 세게 스캔합니다. 회피형은 더 깊이 도망갑니다. 추격과 도망의 무한 루프. 존 가트먼 연구소의 부부관계 연구에서 이 패턴을 추격철수 사이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혼 확률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추격자인 관계, 혹은 내가 도망자인 관계, 아니면 관계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대화로 풀자. 나 이런 게 불안해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회피형에게 왜 도망가냐고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가트먼 연구소의 추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대화만 시도하면 대화 자체가 추격 철수의 새로운 전장이 됩니다. 불안형이 우리 관계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는 순간 회피형의 비행기 모드가 발동합니다. 대화를 하자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추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마트폰의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배터리부터 충전하세요. 불안형은 상대에게서 충전을 받으려 합니다. 답장이 와야 안심하고 함께 있어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외부 충전기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전기가 빠지면 바로 방전됩니다. 내부 배터리를 키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연락하지 마세요. 대신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숨을 4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세요. 3번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편도체의 경보를 물리적으로 끄는 방법입니다. APA가 권고하는 근거 기반 기법입니다. 이 30초가 과부하 스캔의 전원을 내리는 리셋 버튼입니다. 두 번째 단계,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되 와이파이만 먼저 켜세요. 회피형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전면 개방이 아닙니다. 안전한 연결 하나만 먼저 여는 겁니다. 가장 편한 사람 한 명에게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딱 한 줄만 보내보세요. 답장을 기대하지 마세요. 보내는 것 자체가 비행기 모드의 잠금을 한 칸 푸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내 안에 안전기지를 만드세요. 미네소타 종단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안전기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루투스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상대 기기에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은 스마트폰. 혼자서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기능하는 스마트폰. 연결은 보너스이지 생존 조건이 아닌 상태. 이것이 안전기지입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일십 확인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손이 근질거릴 겁니다. 발바닥에 닿는 이불의 감촉, 베개의 온도에 집중해보세요. 그 불안을 견디는 10분이 내부 배터리를 충전하는 첫 번째 밤입니다.